직원 근무 시간 계산입니다. 여기 이 표는 그 월간 인건비를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에 월간 인건비를 추정하는 이유는 이 추정 금액으로 인건비, 제조 원가에서 인건비, 노무비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각 매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임금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거의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직원 기본 급여 정보를 이 부분에 입력을 먼저 하십니다. 이 직원 근무 내역을 보시면 일단 업소에 직원이 4명이 있고요. 직원 A, B, 알바 1, 2 그러면 직원을 여기다가 기입을 해줍니다. 지금 저는 카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근로계약이 돼 있겠죠. 각각 근로계약에서 근무 시간들이 계약이 돼 있는 그 시간을 카피를 해서 여기에 입력을 해줍니다. 물론 그냥 여기에서 하나씩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9시, 9시, 여기에 18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동으로 소정 근로시간, 일별 시간이 계산이 밑에서 바로 됩니다. 그 다음 각각 주간, 월, 화, 수, 일요일까지의 7일 중 며칠을 근무하는가를 계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주간 근무 계약 일수에 입력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여기 실제 근무 일수 이 부분은 실제 출퇴근 현황을 입력을 하게 되면 시트에서 자동 계산되어서 여기에 나타나게 돼 있으므로 지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 부문별 원가 배분 이 부분은 제조 부문에 근무를 하는가 판매 부문에 근무를 하는가를 퍼센티지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정확할 수는 없겠고 어느 정도 계산하셔서 추정치로 넣으시면 되겠죠. 대부분 여기는 카페니까 제조를 80% 정도로 알바 2까지 하고 알바 4는 제조는 거의 없다. 그러면 0입니다. 하시고 여기 재계산 버튼을 누르면 금액 판관비가 이렇게 계산이 자동되겠죠. 그 다음 시급입니다. 그 다음 시급은 계약된 임금이죠. 직원 A는 14,620원. 물론 정규 직원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월급으로 계산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급으로 좀 환산을 하셔서 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시급으로 환산을 미리 해놨다는 가정하에 직원 A는 14,620원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보다 얼마냐? 5,000원을 더 주는 거죠. 5,000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함입니다. 직원 B는 14,620원, 4,000원을 더 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금액이 적용되는 금액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 이 부분들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기타 얼마, 교통비, 상여금 등이 있느냐? 직원 A는 10만 원을 줍니다. 10만 원. 직원 B도 10만 원을 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퇴직 충당금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임금이 계산이 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보다 사업자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정을 따로 했습니다. 그게 합해져서 월간 인건비가 계산이 되고 그 계산된 금액으로 제주 원가상의 노무비로 배분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기본 정보는 입력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출근 내역을 그럼 입력을 해야겠죠. 물론 매일매일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1월 1일로 돼 있네요. 이 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월달, 2월달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년치의 근무 시간 부가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5월 달입니다. 그래서 뭐 또 찾아가서 작업 이렇게 입력할 수는 없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여기 작업월 한 복입니다. 근데 이걸 누르기 전에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노무 원가 이 부분에 적용 일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5월 1일 돼 있는데 제일 먼저 이 부분을 클릭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면 이게 5월 1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5월달 계산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작업월 지금 보면 이걸 누르면 바로 5월 1일로 이렇게 됩니다. 네. 원래 작업월 한 이 부분만 눌러도 작업월로 이렇게만 나오게 되고요. 특히 여기서 만약에 전체월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전체월 보기를 누르면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가 다 출근 내역이 나옵니다. 기존에 사업장에서 그 전에 1월달 뭐 2월달까지부터 사업이 있었다면 그 내역이 입력된 내역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지금은 5월 1일 날 사업이 시작한 걸로 봤기 때문에 지금 기록이 없습니다. 자, 다시 작업월 한 보기를 눌러야겠죠. 작업월 한 보기만 하면 5월 달만 기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출근 시간을 입력하겠습니다. 5월 1일 날 매일 일별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별로 여기에 직원 A가 계약은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마다 각각 사정이 있고 휴가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바꿔줄 수도 있겠습니다. 공구시 하고 퇴근도 뭐 이렇게 18시까지 계약이 돼 있었죠. 그런데 직원 B도 또 입력해야 되느냐? 이렇게 입력하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카피와 대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A, B, 알바 1, 2가 있는데 5월 달에 출근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표시를 콤보 박스에서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기서 지금 4명인데 직원들이 퇴직한 직원도 있을 수 있겠죠. 쭉 그냥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월달 이거는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를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중에는 퇴직한 직원도 있겠고 신규 직원도 있겠고 그래서 어떤 5월달 작업을 할 때 모든 직원들이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5월 달에 출근하는 직원들만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직원은 알바 1은 5월 달에 없습니다. 그러면 알바 2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일일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입력하지를 않고 번거로우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 동그라미 돼 있는 이 사람 직원들에만 대해서 카피를 누르시면 당초 계약된 근로시간, 출근과 퇴근 시간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이게 없으니까 기록이 안 됐습니다. 자, 5월 2일 날도 눌러보겠습니다. 네, 5월 2일도 딱 됐네요. 5월 3일도 눌러볼까요? 5월 3일. 네, 근데 5월 3일 직원 B가
근무 시간을 더했습니다. 그날 일이 많아서 손님이 많아서 더했습니다. 22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반면 이 친구는 일찍 집이 일이 있어서 오후 7시, 9시인데 1시간만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 시간이 자동 산정되어 있는데 이걸 재계산을 한번 눌러주시면 그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죠. 예. 자동으로 계산도 되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한 번씩 재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재계산을 눌렀더니 지금 월간 인건비가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월간 인건비는 여기에 출근 시간이 기록될 경우 이 시간들을 계산해서 여기 시급에 곱해서 금액을 여기에 표시하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보시죠. 근데 5월 4일 날 볼까요? 5월 4일 눌렀는데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매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포스 자료에서 보면 5월 4일이 휴일입니다. 5월 3일에서 데이터가 없고 5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원래 여기 뭐 꼭 비어 있을 필요는 없는데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5월 4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암만 눌러도 이 부분이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5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월 4일만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일이 일별로 이렇게 카피하고 물론 여기서 또 대를 치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요 대를 한번 쳐볼까요? 대를 치면 없어지고요. 여기도 대를 치면 없어지고요. 이렇게 일별로 카피 대를 하고 또 수정하고 하지 않고 한 달에 한번 전체를 일단 한번 세팅을 하겠다 했을 때 여기 출퇴근 입력 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한 달치가 전체가 이 영표 돼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전체가 다 작성이 됩니다. 여기 5월에는 휴일이 5월 4일밖에 없었네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됐죠. 이 상태에서 직원들 출근이 좀 뭐 틀린 당초 약정된 소정 근로 계약 시간보다 다른 부분만 고치면 되겠죠. 이거 다 삭제하겠다 하면은 출퇴근 월 삭제를 딱 누르면 여기 전체가 또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작업을 한 보기 전체 월 다 보고 출퇴근 입력월 이렇게 한 번에 입력하는 거 그리고 다 삭제하는 거 여기 초기화는 여기에 기본 정보까지 전부 삭제가 됩니다. 열 삭제는 열 삽입은 직원이 늘어났다 했을 때 이 부분에 커서를 놓고 열 삽입을 누르면 열이 삽입이 됩니다. 네, 삽입됐죠? 뭐 굳이 이 알바 1과 2 사이에 놓고 싶다 할 때도 이렇게 사이에 놓고 누르면 되겠죠. 굳이 근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가능한 한 쭉 순서대로 넣는 게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우겠다. 열 삭제 누르면 이 부분도 지워집니다. 가능한 여기 버튼이 있는 내까지 이걸 안에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할 필요는 없겠죠. 하면은 이 버튼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꺼번에도 가능합니다. 여러 개를 선택해서 삭제 지워졌죠? 그럼 또 거꾸로 많이 세 개를 선택해서 삽입 뭐 이 정도 해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직원 전체 등록은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직원들 전체가 코스트의 이 부분에 등록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직원 정보 부분이죠. 여기 4월 돼 있고 여기 5월인데 이 부분은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원래는 전월 거를 참조해서 이 임류를 산정을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보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보조 프로그램 상에 실제 당월 일어나는 그 출근 내역을 계산을 해서
그 금액 임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 임률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시급 곱하기 시간 해서 그 총 임금을 계산을 하고 그 부분을 그 근무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분당 얼마다 237원 뭐 이렇게 임률을 계산을 합니다. 이 임률에 의거해서 그 근무 시간별로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겁니다. 이 237 이 부분이 여기에 임률로 그대로 들어와 있죠. 네. 임률로 해서 전체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직원 선택 등록은 여기 한 명만 여기에 추가가 한 명이 왔다. 그랬을 경우 알바 3이 왔다 했을 때 이 알바 3을 선택하고 다음에 직원 선택 등록을 누르면 여기에 알바 3이 딱 와서 기록이 됩니다. 다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거고 이 앞에서 다른 정보들이 쭉 있었다면 그 사항도 거기에 기록이 됐을 겁니다. 업데이트 월은 먼저 출퇴근 한 번에 다 입력을 일단 해놓죠. 네, 해놓은 상태에서 이 사항들을 한 번에 월 말에 한 번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엣지 코스트의 노무원가 시트에 그 입력 사항이 모두 기록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업데이트 일입니다. 5월 1일인 경우 전부 직원들이 특근을 했다. 그래서 전부 20시로 바꿔주겠습니다. 20시로 전부 바꿔주면 이 상태에서 5월 2일자를 선택을 하고 다 20시로 근무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1을 누르면 엣지 코스트의 5월 2일 전부 20시로 전부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직원 A, B는 주휴수당이 있는데 알바인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사업자 부담도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주당 15시간이 넘을 경우에 주휴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시트에서 자동 계산을 해서 여기는 이 일 2시간이기 때문에 주당 15시간이 안 되게 돼 있죠. 그걸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도록 계산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직원들은 퇴직금이 1년이 안 돼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사업자 그 부담 4대 보험이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세 부분들은 여기에 반영은 안 되고 여기 이 표는 어디까지나 제조 원가를 추정하기 위한 시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월간 인건비를 추정하기 위해서 그 법정 규약에 따른 주휴수당 퇴직 계산을 추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